이어서 두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성공적인 프로포잘의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 공모제에 의한 프로포잘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프로포잘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다가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계속적으로 성공적인 프로포잘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의 성공적인 프로포절 조건으로 내는 게 평가 기준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그 평가 기준을 좀 보면 첫 번째가 기관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공모를 신청을 한 이 기관의 신뢰성이나 사업에 대한 수행 능력들이 충분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회복지 기관의 인력 구조라든가, 또 그동안의 그 사회복지 기관이 처한 현장에서 어떠한 그 평가들을 받고 있는지, 또 신뢰성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하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사업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안서를 내고 있는 공모처에서 어떤 무작위로 낸 제안서라고 하든, 아니면 어떤 아이템을 사회 문제라고 정해서 낸 거라고 하든지 간에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기관의 문제의식은 어떤지, 또 방향성은 어떤지, 또 그 문제를 풀기 위한 프로그램 기획이나 아니면 실천 방향 어떤 가능성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적합성, 또 필요성, 그 다음에 산출 근거의 적절성, 즉, 그 다음에 투입 요소의 적절성 등을 아주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 문제라고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문제 인식과 함께 그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한, 또 개선시켜 나가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적절한가, 그 다음에 또 인력이나 그 다음에 재원에 대한 어떤 소요나 처리 방향들이 적절한가들을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기관의 평가에 이어서 사업 평가에 되는 부분들이 그 공모 사업에 있어 사업에 대한 평가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가 그 외에 이제 기타 평가라고 보여지는데요. 프로그램들이 좀 일관성이 있는지, 또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각적인 어떤 분야에서 다면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 심사 기준에 따라서 또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 항목이나 뭐 또 추가될 수도 있고 또 빠져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 가감될 수 있을 건데요. 그래서 보통의 심사 과정에 있어서는 PQ라고 하는 예비 심사, 사전 심사가 있고요. 아니면 어떤 공모를 냈을 때 다양한 기관이 한 건 공모를 했는데 보통 많은 기관들이 오죠. 특별한 일들이 아닌 다음에는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일들을 빼고는,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어떤 제안서가 나왔을 때 공공기관에서 자기네들이 하기 힘드니까, 힘든 일이니까 어떤 제안으로 내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안 하려고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근데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경우들은 재원들이 많이 소요되고 현재 사회에 문제가 되어 있는 경우들은 한 가지 제안 사업에 수십 개의 기관이 오니까 그런 기관에 대한, 첫 번째 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걸러내기도 하고요. 두 번째에서는 또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걸러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이 바로 첫 번째가 예비심사, PQ라고 하는 서류 심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관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가 서류 심사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면접에 대한 심사, 면접을 통한 심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걸쳐서, 예를 들어서 30개가 왔으면 예비심사에서 기준이 충족하지 못하는 제안서를 작성을 어떻게 하라라고 기준을 두었는데 그 기준을 못 맞춰서 오는 경우들은 또 다 심사 1차 탈락이 돼서 30개 기관에 와서 제안서가 접수됐는데 예비심사에서 한 10개 탈락하고, 서류심사에서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이런 그 기타 평가에서 적절했는지 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또 한 5개가 날라가고 5개를 제외시키고, 그럼 한 15개가 남게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면접을 통해서 실제 담당자들을 통해서 1차 현장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관을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그 마지막 최종에 남은 한 5개나 6개의 기관들을 현장으로 불러서 직접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기관으로 오셔서 PPT를 통한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 평가자와 질문도 하고, 이거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궁금한 부분들은 실제
질의응답을 하면서 이런 현장 심사의 단계를 거치죠. 그래서 이렇게 평균적으로 한 4가지 단계에 거쳐서 프로포잘을 선정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성공적인 프로포잘의 조건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 이런 부분들이 다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첫째, 목적, 목표, 활동 내용과 예산 평가 기준이 체계적으로 서술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사회 문제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인가, 또 심각한 수준의 문제에 대한 접근인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양이나 프로그램의 규모에 맞춰서 예산이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또 너무 과하게 예산만 많이 따려고 하는 욕심에 그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한다라든가 중복된 프로그램들을 계속 반복해서 예산이 과하게 소모되도록 계획을 가졌다라든가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적정한 예산이 사용이 돼서 이게 바로 효율성에 관한 부분이죠. 적정한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부분. 예를 들어서 100원을 가지고 1000원의 효과를 내는 제안서랑 1000원을 써서 1000원을 내는 제안서를 만들어낸 기관들하고의 평가에 있어서는 당연히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어떤 기관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관은 프로그램에 대한 수행 능력, 인력적인 구성이나 아니면 경험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신뢰도나 아니면 그 동안에 다른 어떤 제안서의 기관에서의 그 제안 공모사업을 했던 거에 대한 경험들을 평가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 체계는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과정에 대한 평가, 총괄 평가, 사전 평가, 사후 평가, 다양한 그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제안서를 제출을 하고 그 제안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과정마다의 평가가 적정한가, 또 그러한 평가 체계들을 이 기관이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 평가를 수행할 인력이 슈퍼바이저가 아니면 외부 평가를 할 경우에 외부 평가 기관과의 관계들이 설정이 잘 되어 있는지를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꼭 평가에 대한 요구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매도부는 그렇고 특히 삼성복지재단의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사회 어떤 영역 평가에 대한 성과 평가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5가지 문제들을 좀 한번 자체적으로라도 좋은 프로포잘이 되려면 이런 것들을 다 작성한 후에는 서로 우리 부서의 거를 다른 부서에서 이런 객관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제안서가 잘 작성되었는지를 서로 평가해 준다라고 그러면 아주 성공적인 프로포잘 작성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삼성복지재단의 경우에는 자군나눔 쿰사랑을 통해서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선정하고 지원하는 과정들을 많이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자유경쟁 체제를 최초로 도입한 그래서 프로포잘을 공모를 통해서 제안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기관의 재원을 나눔으로써 최소한의 자기네 이제 삼성복지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을 활용해서 최대한의 어떤 지역사회에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보면 첫 번째가 프로그램의 내용이 좀 구체적이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되었을 때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하는 것들을 평가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프로그램의 성과를 넘어선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기관에 우리가 재원을 제공함으로써 그 프로그램들을 실행을 하고 그 실행을 했던 그 노하우들, 그 다음에 그 지역사회에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어떤 인식을 좀 널리 퍼뜨리고 그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여서 지역사회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또 그러한 성과물들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들도 평가에 아주 귀한 가점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었고요. 또 세 번째가 사회복지기관들 간의 협력적인 네트워크들을 어떻게 잘 구성하고 있느냐, 즉 기관의 신뢰도에 관한 부분, 인적 구성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까지도 잘 평가하는 내용들로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라는 서비스 이용자 중심에서 공급자 간 연대를 통해서 사회복지 기관 간의 연대를 통해서 이 사회복지에 대한 저변 확대를 좀 만들어 나가고, 즉 이 사회복지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이 클라이언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로,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기반을 좀 확장하는 데에도 평가의 어떤 요소로 활용을 해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그림으로 보면 사전 준비, 즉 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삼성이라고 하는 삼성복지재단의 설립 이념, 재단의 어떤 설립 이념이나 비전에 대한 것들 이해를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 또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시행 경험들을 좀 예의주시했던 거죠. 평가의 하나로 보았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발견되는 사회 문제나 어떤 그런 부분들 또는 이런 새로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단일 기관이 어떤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보다 큰 사회적인 어떤 파급을 가진 문제들에 있어서는 기관들 간의 연합을 통해서 아니면 전문 어떤 영역 간의 어떤 거버넌스 협치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문제들, 또 새로운 어떤 접근 방법들, 또 아니면 기존의 접근했던 방법들을 좀 더 확장하고 발전시켜서 해나가는 방법들을 높은 점수에 대한 평가 방법으로 제안을 했던 거고요. 또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사회 문제에 대한 지식 체계를 구축하고 실천 경험들을 쌓아가서 기관들 간의 역량, 또 사회복지사들의 역량들을 좀 더 넓혀 나가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사회복지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또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부분들도 아주 이 프로포자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어떤 저변을 만들어 나가고 확대해 나가는 어떤 좋은 또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역량도 강화하는 어떤 이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성공적인 프로포자의 조건 중에 하나가 과연 양적으로 충분할 거냐 또는 질적으로 충분할 거냐. 물론 양적으로 질적으로 다 우수하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보면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평가를 해보면 되돌아보면 양적 평가를 뭐 잘할 수도 있고 질적 평가를 잘할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100% 만족시키기는 좀 어렵더라. 그래서 물론 어느 한쪽으로 조금 더 점수를 줄 수 있지만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좀 잘 잡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실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나 기관들이 또 잘 좀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것. 이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 간의 균형성을 좀 잘 맞춰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삼성복지재단에서도 이러한 두 가지에 대한 평가 부분에 있어서 평가 관점들을 좀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좀 잘 맞아간다라 그러면 훨씬 더 높은 점수로 채택될 확률을 높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적 평가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결과를 좀 강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회 문제 대기단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뭐 10명이 참여해서 뭐 10명이 훌륭한 효과를 가져고 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식의 프로그램 시작 전과 후에 있어서의 방향성, 단일 사례 설계에서의 종속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들을 좀 잘 보여주는 객관적인 값으로 제시해 주는 것들을 이제 양적 평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질적 평가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수치나 계량화되어 있는 어떤 결과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프로그램의 과정을 좀 잘 평가해 나가는 과정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들을 관찰해 나간다거나 아니면 뭐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지식 체계나 사고의 어떤 체계의 변화를 좀 알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부분보다는 심리적인 부분들, 정서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변화 요인들을 잘 찾아나가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질적 평가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공부를 해오시면서 질적 평가, 양적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고 논문을 작성한다거나 이론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공부를 해오셨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양적 평가는 어떤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신체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질적 평가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람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심리적인 부분이나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들, 이렇게 프로포잘의 프로그램의 실행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균형을 잘 맞춰서 잘 기술해낼 수 있어야 좋은 프로그램으로 성공적인 프로포잘로 채택을 받을 확률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적인 프로포잘을 좋고 양적 평가표는 대개 성과 목표를 당초에 제안했던 성과 목표
지표는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자료를 통해서, 어떤 그 수집 방법을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표를 보여줄 수 있고요. 질적 평가에 있어서는 연구 질문들을 던져서 그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 예.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어떤 의식을 가지고 평가했는지,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수치화, 어떤 계량화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 질적 연구 방법으로의 예, 심리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적 평가표와 질적 평가표를 보면 평가표에 대한 질문 양식이나 평가하는 방법들도 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자, 성공적인 프로포잘의 조건, 우수 프로그램과 예, 프로포잘에 대해 있어서는 예, 여러분들 교재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실까요? 예. 자, 여러분들 교재 예, 페이지 35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예, 성규탁이라고 하는 연구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잠재적인 클라이언트의 용이한 접근성,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유대관계에 기초한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문제 해결과 욕구 충족에 적절한 개입,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포괄하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서비스의 통합, 또 공평하고 균등한 전달, 그 다음에 비용의 적절성, 객관적인 과학적인 개발 활동일 때 충실한 목표 달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조건들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프로포절이라고 하는 것들은 프로포절이라고 이게 성공적인 프로포절이 되기 위해선 우수한 선정 요건이나 평가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적합하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평가 기준을 보면 문제에 대한 인식은 적정했는지, 또 기관은 신뢰받을 수 있었는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어떻게 담보해 줄 수 있는 건지, 또 그런 걸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제안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제안서 안에 예, 서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첫 번째 보면요. 첫째, 적합한 인력 배치와 안정적인 재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인적 요소, 또 물적 요소가 적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는 인력들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즉 기술되고 훈련되고 전문적인 노력들을 한 자격을 갖춘 우수한 사회복지사 인력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낼 수 있는 그런 기관이냐, 또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기관이냐가 또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프로그램이냐가 성공적인 프로포잘의 평가 기준의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프로그램 고유의 정체성과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철학들을 가지고 있느냐, 즉 기관이나 이 제안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이념에 대한 부분들, 목적이나 목표가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 기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기관이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 전문 기관으로서 비전이나 이념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예를 들어 갑자기 노인복지에 관한 어떤 부분들, 우리 지역사회가 노인이 많은 어떤 기관이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그래서 노인복지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우리가 해나가겠다라고 한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가자의 입장이라고 그러면 좀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진정성이 좀 의심된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고유의 정체성과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철학이나 가치관, 이념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철학에 대한 것들이 프로그램에 녹아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좀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 사회 문제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와 실증적인 검증들을 좀 가지고 있느냐, 즉 이것이 프로포잘 안에 실천 방법 안에 잘 녹아져 있느냐,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 원인과 결과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나 그 현상에 대한 이론적인 시각들이 시점들이 잘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최적의 처방책으로서의 프로그램들이 과연 적정한지, 내용이나 방법이나 수준 등이 적절한지, 또 이러한 그 시각이 연구나 조사에 의해서 적정하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이론이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지, 또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 효과성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잘 녹아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번째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매 과정마다의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이론과 실천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 등을 그 차이를 어떻게 객관적인 노력을 통해서 객관적인 측정을 통해서 그 차이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좀 보일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제안서 내에 있는 프로그램들에 잘 녹아 있느냐,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과학적이고 실천 가능한 또 검증되어 있는 어떤 평가 방법이나 평가 척도들 아니면 지표들을 활용을 해서 그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다라고 레이와 로스와 동료 학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들이 제안서들이 어떻게 해야 성공적일 수 있느냐를 보아왔습니다. 즉 한마디로 정리하자 그러면 평가 기준에만 각 재정지원처, 삼성이나 삼성복지재단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그동안 2009년, 2011년 오랜 동안 그 공모를 통하면서 그 평가 기준들을 객관적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즉 성공적인 프로포잘 제안서라고 하는 것은 각 재정지원처 기관마다 평가 기준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평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적합하도록 제안서를 작성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안서에 대한 평가 기준들을 저희가 공부를 했던 거고요. 그 제안서 평가 기준에 맞는 제안서를 쓸 수 있다라 그러면 아주 성공적으로 채택될 수 있는 어떤 제안서가 될 것이다 라고 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재정지원처에 대한 어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재정지원처에 대한 그 이해를 위한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재정지원처다라고 하는 건 펀드죠, 펀드.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곳, 아니면 그런 다양한 기업, 공공기관에서의 그 재정지원처라 그런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공공기관들이 많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공익적 기관, NGO 단체나 NPO 단체들,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종교기관 단체들이나 이런 기관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바로 재정지원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름 그대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되는데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개인, 조직을 재정지원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자들은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죠. 그들이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사회에 대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복지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기여되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거꾸로 이러한 재정지원처에 대한 어떤 특색을 이해를 한다라 그러면 프로그램들이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 또 채택 가능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재정지원자들이 지향하는 사회복지적 가치의 실현 모습이 어떤 거지. 그 다음에 그들의 지원 방향과 내역들을 좀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사회 변화가 변화의 흐름이 빠르고 또 변화의 폭이 큰 이러한 사회 변화에 맞춰서 지원자들도 지원 방향을 수정하기 때문에 그들의 동향을 살피는 것 또한 프로그램의 개발 전문성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재정지원처들은 공공기관의 경우와 달리 민간기관일 경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분야에 대한 시각들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고 그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죠. 공공기관보다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재정지원처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아주 현장에 계신 사회복지기관들 아니면 프로그램을 만들어 있는 기획가들에게서는 굉장히 좀 눈여겨보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나가야 되겠다. 또 그러한 변화에 민감한 어떤 제안서들을 작성해서 응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익단체나 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만 관심을 많이 가졌었지만 요즘에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안착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지원청 등도 공모를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 역시도 재정지원처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러한 어떤 공공기관에서도 공공기관에서 투자한 많은 어떤 공공시설들의
그 기관장들이나 이런 부분들 공모제를 통해서 민간의 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의 어떤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을 예, 전문 경영인이나 아니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기관의 책임자로 예, 채용을 해서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기관에서 미처 관심은 있으나 손댈 수 없는 부분들, 자기네 영역이 겹치기는 하지만 자기네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모를 통해서 그런 제안을 받아서 그런 어떤 그 업무를 진행해 나가는 일들이 이제 비다양하게 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도 예,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이 공모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또 이에 더 맞춰서 적절한 지원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예,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또 프로포자를 작성해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키워나가는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재정지원처들을 좀 보게 되면요.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게 되면 예, 공공에 있어서는 예, 시, 도, 시군구, 또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들이 있죠. 지역사회 복지사업이나 지역연계 교육복지사업들에 있어서는 시군구에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기관도 올해 그 공모에서 4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는 게 뭐냐면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그 지역사회 이제 천안만 해도 이제 도시형 도시형 어떤 사업 부분과 함께 농촌형 어떤 그 사업 지역 구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도시보다는 농촌에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그 어르신들에 대한 성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 그걸 공모를 통해서 약 4천만 원의 어떤 그 재정 지원을 받아서 현재 저희가 천안의 약 30개 동에 예, 그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노인정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노인들이 모여 계시는 기관들을 찾아가면서 어떤 성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노인의 성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실제로는 일반 민간 기관들이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관심 있는 분야들이 될 수 있죠. 또 법적으로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그런 일들에 대한 어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기관들이 사회복지사에 관심을 가지고 예, 제안을 드리면 어떤 그런 사업들을 재정 지원들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공모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폭넓게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공익기관으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또 복권기금들 많죠. 또 한국마사회 등도 이런 공익기관으로서 재정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으로 민간에 있어서는 롯데복지재단, 또 삼성재단, 삼성복지재단, 또 아산사회복지재단, 뭐 이런 다양한 기관들이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LG공익재단, 그 다음에 이랜드 복지재단, 또 KTNG 복지재단, 천안에도 이제 KTNG가 예, 바로 앞에 두정역 가는 곳에 있어서 KTNG 복지재단에서도 저희 무료급식소에도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무료급식 봉사활동도 하고 또 겨울철에는 뭐 김장 나눔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아이들과 함께 뭐 소외된 아이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섬 여행을 한다라든가 뭐 이제 바다 구경을 한다라든가 여름 체험 캠프 활동을 한다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그동안 꾸준히 같이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런 재단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아주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재정 지원을 하고 있죠. 요즘 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지원재단, 복지재단, 또 오렌지 희망재단, 또 파라다이스 복지재단 네, 이런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또 사랑의 친구들, 아이들과 미래재단, 또 아름다운 재단, 네, 또 한국여성재단,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가게, 천안에도 아름다운 가게가 있어서 그 많은 사회 구성원들의 그 사용하지 않는 어떤 물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기부받아서 깨끗하게 수리해서 그것들을 판매 매대를 이용해서 조금 더 기존가보다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해서 판매 수익을 가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회복지재단에 관심 있는 일들을 하고 있죠. 또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제가 평가위원으로서 한 2년 정도 활동을 했었는데 지역사회 그 해마다 저소득 가정이나 또 극빈층에 대한 어떤 지원들을 예, 진행을 해가는데 평가하고 예, 하는 업무를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아름다운 가게 같은 어떤 민간에서의 어떤 하는 일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재정지원처에 대한 이해까지도 공부를 했고요. 이제 이어서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아이디어 개발은 3교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